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 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제가 뭐 낼게요. 잘 나오죠? 이거 때도요 다 이거 밖에서 하셨어요. 우리 예전에 여기서 아니 예전에 여기서 기자회견만 하고 가시는 거죠? 네네네. 여기서 기자회견 하시고 그냥 20분이면 끝나요. 네네네.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러니까 서로 기분만 나쁘고 시간 오래 걸리고 그러니까 네. 예. 저희 오늘 그냥 간단하게 그 약식으로 좀 기자회견 하려고요. 오늘 이렇게 모인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저희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담당하신 분들하고 면담을 했었어요. 면담했던 내용을 이렇게 밝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좀 간단히 모였습니다. 장애인차별연대 연대에서 오셨고, 그 다음에 상상동 장애여성 마실에서도 오셨고요. 그리고 정의당 우리 장애인위원회에서도 오셨고, 우리 장애인 정보문화 우리 회장님과 우리 회원분들도 오셨습니다. 혹시 다른 단체에서 오신 분 있어요? 참 한국수어통역사협회 좀 전에 같이 들어갔는데 정말 중요하죠. 한국수어통역사협회 회장님도 우리 전 회원을 대표해서 이거 오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장애인 정보누리 정보문화누리 단체에서 이번 대선의 수화통역 부분에 대해서 농아인들의 편의성을 원하신다고 그래서 고생했어. 또 선거운동 가야 대선 돼. 토론에 통역을 한 입장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은 어떤가요? 지금 선관위 분들하고도 담당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저 지금 이루고 있잖아요. 토론회 2번, 3번 거치면서 말씀대로 5분의 말씀 통역을 저 혼자서 계속 진행하다 보니까 저 통역사 입장에서는 2시간 동안 혼자 통역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도 있고 그러다 보니 아무리 인간이라도 수화 잘하고 못하는 걸 떠나서 집중도가 떨어지다 보면 청각장애인들이 보실 때도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 또 농인 입장에서는 2사람, 3사람이 얘기하는 걸 혼자서 다 통역을 하다 보니까 어떤 후보가 공약을 얘기하는지 정책을 얘기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토론회 끝나고 나왔을 때 농아인 분이 문자를 하나 보내주셨는데 거꾸로 알고 있더라고요. A 후보가 공약을 내걸은 공약 정책을 얘기한 거를 B 후보가 했는 줄 알고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이런 얘기 안 그러니까 진보 보수가 다르게 이해가 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그런 것 때문에 수화통역사 수를 좀 늘려서 좀 청각장애인들이 토론회를 좀 이해하기 쉽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이런 문제는 오래전에 이미 해결이 돼야 됐어야 한 문제인데 그동안에 청각장애인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게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지만 글이나 말로 이렇게 비장애인과 소통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를 충분히 선거관리위원회에 충분히 전달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들, 공식적인 논의들이 안 이루어져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의들이 지금 시작된 거에선 저희는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오늘 면담을 했습니다.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검토해보겠다, 노력하겠다 하지만 당장 TV를 통해서 특히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 방송 토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죠. 지난번 4월 23일 날 토론 방송 시청률 조사했더니 거의 40% 가까이 육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듯이 굉장히 관심도가 높은 토론인데 정작 청각장애인 유권자들은 방송을 통해서 정보를 습득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전향적으로 노력하겠다 하지만 이 청각장애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말에 대해서 과연 어느 정도 공감할까 좀 아쉬움이 굉장히 큰 오늘 면담이었습니다. 어쨌든 오늘 선관위에서 얘기했듯이 최대한 노력을 해주셔서 방송과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말씀을 선관위에 드리고 싶고 오늘 가서 했던 저희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에 대한 요구서를 대선 토론 방송이 거의 마지막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은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아 대선 방송 토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ABS, SBS나 KBS 등의 방송사들 방송 토론사마다 수화 통역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각장애인들은 제대로 방송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등 참정권 침해를 받고 있습니다. 1. 방송통역 토론 내내 사회자와 대선 후보자 5인 총 6사람의 토론을 한 명의 수화통역사가 수화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각장애인 후보들이 후보자들의 생각과 공약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수화통역사의 수화통역 창이 너무 작습니다. 청각장애인들이 이 수화통역 창이 너무 작아서 수화통역을 보는 게 너무 집중하기 힘들고 어렵다라는 하소연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의 채널 선택권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방송사가 단 한 사람의 통역사로 인한 통역을 내보내기 때문에 청각장애인들이 채널 선택권에 굉장한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선거 방송 광고에 수화통역이 없어서 청각장애인들이 굉장한 소외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송 광고는 후보자의 정책이나 견해, 후보자가 속한 정당의 정강 등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수화통역이 전혀 없어 청각장애인들이 방송 광고 내용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폐쇄 자막이 너무 작고 빨리 지나가는 바람에 그것을 읽거나 해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의 대선 토론 방송의 폐쇄 자막이 글씨가 작고 빨라 청각장애인 분들이 자막을 읽는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으로 참정권을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작년 제정된 한국수화언어법,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서 장애인의 참정권을 비롯한 의사소통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로 오늘 우리 단체는 선관위에 아래와 같이 요구합니다. 자, 요구사항입니다. 선거 방송 토론에서 출연자 1인당 수화통역 한 사람이 한 화면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주십시오. 다만 지금 선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가 부족해서 이번 방송 토론에는 시범적으로 오른쪽 하단에 일부 공간을 할애해서 3인의 통역사를 동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 수화통역 창을 확대를 해 주십시오. 세 번째는 방송사마다 토론할 때 방송사별 통역인을 각각 배치해 주십시오. 네 번째는 방송 토론이라든가 선 관련 방송을 할 때 수화통역에 대한 배치나 운영 문제에 대한 지침이 없는데 관련 지침을 만들어서 방송사들이 이 지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공직선거법에 이미 규정으로 되어 있는 수화통역 제공을 의무조항으로 개정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폐쇄 자막 크기를 키우고 글자 색을 후보마다 다르게 하여 시청자들이 자막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단체는 이 요구사항, 특히 그 자막방송 수화통역을 더 매치하는 문제라든가 창을 키우는 문제는 이번에 꼭 좀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꼭 좀 해결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뭐 이런 내용으로 그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안을 했고요. 선거관리위원회는 나름대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라고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그 지금 토론회가 2번 남았습니다. 2번 남았는데 지금 당장 과거에 지난 토론도 제대로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었고 앞으로 2번 토론도 지금과 같은 형태는 내용을 제대로 이해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마지막 5월 2일 토론은 사회 분야 토론이고 장애인 문제가 아마 그 크게 토론 주제로 대두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 장애인 등급제 폐지라든가 여러 가지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는 잘 아시겠지만 심상정 의원이라든가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장애인 등급제 폐지, 부양의제 폐지 문제들을 지금 들고 나오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아마 토론 주제에 포함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데 5월 1일 토론마저도 지금같이 한 사람의 통역사가 계속 간다면 앞으로 청각장애인들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화통역사협회 회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같이 그 면담 요청을 또 받아주셔서 좀 오랜 시간 그 얘기를 나눴는데 선관위 측에서는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이 수화통역에 지금 지금 19대 대통령 선거인데 수화통역에 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수화통역이라든지 농아인들의 그 참정권 또 채널 선택권 여러 가지 의견을 드렸는데 오늘 토론 오늘 그 면담을 계기로 좀 변화의 시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토론은 어렵더라도 마지막 토론이 복지 분야이기 때문에 복지 분야 토론 때는 꼭 청각장애인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 또 그 선거의 참정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저는 이제 통역을 갔었는데 이제 중간중간에 김세식 저희 상임이사님께서 굉장히 분노하는 경우가 몇 번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 감정까지 실어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는데 화면 비율에 대해서도 그 비율을 더 잘라달라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한 명을 더 올려달라는 거. 저희가 진짜로 원하는 건 후보자 한 명당 한 명의 통역사이지만 지금 저희도 충분히 선관위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거죠. 너무 급하게 치러진 대선이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짧았던 거를 아니까 그래서 대신에 적어도 한 화면에 2명의 수화통역사를 배치해 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인데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거 당장 어렵지만 지금 당장 저희한테 필요한 문제는 그 토론, 오늘 토론 있고 2일날 토론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이 토론 때 지금 같은 방식이 아니고 한 화면에 세 사람 통역사 동시에 배치해서 누가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상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는 게 저희가 오늘의 주요한 저희가 요구 사항입니다. 두 분이 지금 열띠게 토론하시느라고 그 시간은 두 분께서 다 쓰셨는데 원래 안 후보께서 먼저 신청하셨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예, 그 심 후보님 지금 당장은 자학적인 안보지 자강 안보가 아닙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가능합니까? 이전에 12년도까지 환수하기로 했었고 미국에서도 노 프로블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15년으로 연기하고 지금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는 조건부로 해가지고 아예 무기한으로 돼버렸어요. 그 이유가 심 후보님께서는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말씀입니까? 그렇죠.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가져와야죠. 그리고 그런데 제가 들어도 이 겹치는 말들, 이 사람들의 말들의 분위기를 수화통역 창만 가지고 한 사람의 창 가지고는 도무지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러니 그 당사자들은 얼마나 가깝해 왔겠습니까? 이것이 한두 해의 일입니까? 수십 년의 일입니다. 긴급구제 조치라도 들은 순간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되겠군요 라고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미뤄야 될 상황이 아닙니다. 청각장애인도 국민입니다.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주권을 분명하게 행사하도록 합시다. 이 문제는 긴급히 다뤄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기 바라고 구하라 외치겠습니다. 우리 세 번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선거방송 토론에서 수화통역사 수를 확대하라.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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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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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각장애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그래요. 벌써부터 이렇게 장애인의 참정권이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기다리기만 합니까? 어떤 경우든 기다려서 기다려서 얻었던 성과들은 없습니다. 바로 장애인 당사자들이, 바로 그것으로 인해서 차별받고 피해봤던 사람들이 직접 목소리 외치고 항의하고 행동하면서 겨우겨우 바꿔왔던 것들입니다. 여러 유형의 장애인들이 이 선거에서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참정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더 투쟁하고 행동했으면 좋겠습니다. 투쟁! 정의당은 장애인 공약을 수어로 하는 영상을 아주 짧지만 만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선거운동에도 장애인들이 함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런 작은 변화들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계속 연대하고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는 오늘 저희 입장을 얘기하려고 잠깐 이렇게 서 있지만, 저희가 장애인정보문화이라는 단체가 이렇게 또 오늘 와서 이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장애인 정보문화 누리 단체만의 이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 저희는 참정권은 국민의 권리로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권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들이 만약 거부되거나 아니면 유보되거나 유야무야 된다면 저희는 다시 이쪽에 올 겁니다. 그냥 이런 피켓 하나 들고 오는 게 아니고, 저희는 여기 당당하게 집회 신고를 내고 집회도 하고 당당하게 권리 요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실력 행사를 하러 올 겁니다. 오늘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지지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청각장애인 무시하지 말고 공평하게 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은 굉장히 무시당하는 느낌입니다. 수화통역사가 한 사람이니까 내용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고 좀 그 내용이 문제 어려움이 많아요. 더욱이 좋아합니다. 다 후보자 어떤 사람의 발언인지 알 수가 없고, 그리고 거기 내가 좀 나이가 좀 있어서 눈이 안 좋은데 화면이 작으니까 그걸 뚫어져라 보니까 너무 지루하고 힘들고 막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하면 사실은 그런 걸 보기 힘들기 때문에 농아인분들이 통해서 이 사람 후보가 좋다 얘기하면 그 사람들을 사실 선택해서 투표를 했죠. 실제로 내가 정말 그 사람이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거는 검증 없이 그냥 들은 얘기들로 그런 거 없이 들은 거 지인들한테 들어가지고 좋다 그리고 농아인을 위해서 무슨 공약을 했더라라고 전달해주고 뽑아달라고 얘기하면 그냥 말대로 그냥 찍어주고 말았죠. 일단 이런 문제는 예전부터 나왔었는데 공적으로 문제 제기들을 안 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차례들 얘기했죠. 근데 저희가 공식적으로 문제 제기를 한 게 저희는 의의가 있다고 보는데, 동기는 뭐냐면 청각장애인들이 저희한테 민원이 좀 많이 와서 어느 후보가 무슨 얘기 하는지 도저히 모르겠다, 헷갈린다. 그리고 또 나도 통역사인데 통상적으로 1시간이 넘어가면 머릿속이 하얘지거든요. 전달이 잘 안 돼요. 이런 문제도 저도 체감한 게 있기 때문에 이 문제 제기했는데, 어쨌든 선관위는 지금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선관위가 좀 방송사하고 협의를 하겠다 그러지만 난색을 좀 표하고 있는데, 사실 참정권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참정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권리니까 이 권리 행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한 화면에 지금 대안적으로 3사람의 통역사를 배치해라. 그러면 7명, 토론자 6명에다 사회자감이 5에다 한 사람 6이잖아요. 6명의 토론을 충분히 3명에 어느 정도 소화가 되니까 이번 남은 토론만이라도 그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적인 문제에서는 저희가 볼 때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새로운 시도잖아요. 새로운 시도라 방송사에서 좀 어려워할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도 될 문제는 아니고 송출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카메라 별도의 배치 문제도 있고 이 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아마 난색을 표현하지 않을까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거는 방송사들의 이 시청권 문제라든가 선거 관련에는 이 참여권 문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그런 조그마한 불편함은 감수하고 꼭 이런 부분은 시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농아인들의 이 투표 참여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투표에 참여율을 하고 어떻게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 후보들에 대한 자질, 그 다음에 공약은 분명히 잘 이해할 수 있을까 보고 어느 사람을 찍더라도 분명하게 내가 찍는 사람에 대한 공약, 그 사람의 자질은 분명히 알고 찍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찍더라도 그냥 막연하게 그냥 투표 행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냥 막연하게 찍는 것보다는 확실히 알고 찍는 거는 좀 차원이 다르거든요. 나중에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내가 원했던 공약이 됐다. 그러면 관심 갖게 되고 어차피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정책을 만드는데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고 찍을 수 있다. 그냥 막연하게 찍는 게 아니고 투표율이 늘어날지 말지는 모르겠지만 찍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찍을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이런 걸 그냥 지금까지는 수화통 행사 청각장애인 특성이 다 그렇잖아요. 나와 소통이 되는 수화로 소통이 되는 지인들의 그 수화를 통해서 입소문이 아닌 수화 소문을 통해서 대부분 많이 그 정보를 얻었죠. 근데 그게 과연 정확한 정보냐? 정확한 정보일 수 있지만 흘러 과장된 정보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독자적인 판단을 하긴 좀 어려웠죠. 왜냐하면 수화 통역이나 이런 게 충분치 않아서. 수화로 그런 것들이 되면 독자적인 판단. 그렇죠. 독자적인 친구가 얘기하는 지인이 얘기하는 얘기도 듣고 TV 화면을 통해서 수화를 통해서 보는 것도 같이 비교를 할 수 있죠.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올바로 투표를 할 수 있는 거죠. 올바로. 그게 중요하죠.